나는 내 삶을 혼자 꾸려나가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유일한 생존자다. 나는 엘리노어 올리펀트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내 삶에 큰 구멍도 없고 내 자신이라는 특별한 퍼즐에 빠진 조각도 없다. 나는 나로 충분한 독립체다. 어쨌든 나는 늘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왔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관계 맺기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도시에 사는 30이 된 엘리노어 올리펀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픽 디자인 회사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21살 때부터 9년간 이 회사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년 동안 직장 동료와 점심을 같이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믿기시나요? 뿐만 아니라 회사 일이 아니면 퇴근 후 따로 만나는 사람도 없고 직장 동료와 모임이 있을 때면 어떤 이유로든 벗어날 태세를 갖추고는 온갖 핑계로 빠져나오기 바쁘죠. 분명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 하나 없는 외톨이입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손에 습진 때문에 간혹 면장갑을 껴야 하는 엘리너는 스스로 누가 날 사랑해 주겠나 생각하며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삽니다. 회사 사장님도 자신을 실력이 아니라 동정으로 채용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적은 보수로도 불만 없이 일하고 결코 결혼 같은 걸 해서 이런저런 휴가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며 자신을 채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엘리너는 수년간 매주 똑같은 일과를 보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평일에는 8시 반까지 출근을 해 일을 하다가 점심은 직원 휴게실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신문에 있는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를 풉니다. 그러다 5시 반이 되면 퇴근을 해서 라디오 드라마를 들으며 저녁으로 간단한 파스타와 샐러드를 해먹습니다. 음식은 그저 싸고 빠르고 간단해야 하는 그녀에게는 그저 생명 유지용입니다. 누구와 만나고 대화할 일이 없는데 오직 수요일에는 엄마와 15분 정도 통화를 할 뿐이죠. 그리고 금요일이면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냉동 피자와 와인, 글렌 보드카 2병을 사와 피자와 와인으로 저녁을 먹은 후 보드카 2병을 나눠 마시며 비몽사몽 상태로 주말을 보냅니다. 그러면 금세 다시 월요일이 되고 또 같은 한 주가 반복됩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그녀의 삶 전부입니다. 엘리너는 자신을 이 지구에 붙들어 두고 있는 실은 마치 솜사탕 실같이 얇고 연약해서 약간의 바람만으로도 이 지구에서 자신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혼자 책임지며 잘 살아오고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삶의 의지가 온 세상의 에너지를 불러 모은 걸까요? 어느 날 엘리너를 외로운 삶에서 구원해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회사에서 받은 자선 티켓으로 내키지 않지만 공연을 보러 갑니다. 그곳에서 어느 밴드의 보컬인 조니 로몬드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비록 옆에 있는 회사 동료의 눈에는 엘리너가 공연장에서 가벼운 춤이나 박수도 없이 멀뚱하게 있다가 공연도 끝나기 전에 집에 가버렸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못했죠. 오히려 엘리너는 집에 들어가 아마 낚시 잡지나 봤을 거라면서 다른 동료들과 뒷담화합니다. 엘리너는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들이 뭐라든 상관없이 이제 조니 로몬드를 위해 생애 처음 컴퓨터라는 것을 집에 들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엘리너는 참 엉뚱한 웃음도 던져주는데요. 그와의 만남을 위해서 평범한 여자들처럼 외모를 가꾸겠다 결의를 보이며 출근길에 매일 지나치는 한 뷰티샵에 들어갑니다. 사실 그곳은 왁싱을 하는 곳이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왁싱을 하고 고통에 눈물 흘리며 소심한 복수로 날 이렇게 만든 여자에게 팁은 줄 수 없다며 그냥 나오기도 하고 메이크업을 받아보겠다면서 바비 브라운 매장에 가서는 바비 브라운을 만나러 왔다고도 합니다. 생전 처음 자신이 흠모하는 뮤지션의 공연을 보러 가겠다면서도 정작 공연 티켓을 어떻게 샀어야 하는지 몰라 표가 없어 그냥 돌아오기도 하고 콜택시를 부를 줄도 모릅니다.
어디 무인도에서 왔나 싶으면서도 엘리너처럼 사회적 네트워크가 빈약한 사람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사람과 의사소통이 아닌 책으로 말을 배운 것인지 책 속 문장처럼 말하고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 상대방을 당황시키기도 하지만 사실 엘리너는 라틴어와 프랑스어도 할 줄 알고 책도 많이 읽어서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단지 실질적인 세상 일에 무지할 뿐이죠. 그런 그녀가 이제 수년간 반복된 일상의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컴퓨터를 장만하느라 돈을 쓰더니 주말 내내 브랜디를 마시며 컴퓨터 앞에서 뮤지션 조니 로몬드를 검색합니다. 일명 덕질을 시작한 건데요. 그렇게 공연 영상이 올려진 유튜브를 보고 그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가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사진을 통해서 어디에 사는지까지 알게 됩니다. 새벽에 잠깐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그녀의 온몸은 그의 이름으로 낙서가 되어 있고 사방이 하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와 데이트도 상상하면서 제대로 사랑의 환상에 빠진 엘리너입니다. 그녀 인생에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는데요. 회사에 새로 들어온 IT팀의 레이몬드가 바로 그입니다. 사무실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도 배도 조금 나왔고 옷도 촌스럽게 입는 한눈에 반한 로몬드와는 반대처럼 보이는 남자죠. 그러나 레이몬드는 엘리너를 기피하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녀를 직장 동료로서 편견 없이 대합니다. 어느 날은 엘리너가 동료들 모임이 불편해 일찍 벗어나려는 찰나 마침 집에 가려는 레이몬드가 같이 가자고 합니다. 엘리너는 누군가와 말을 나누며 길을 걷는 게 어색해서 그가 먼저 가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신발을 고쳐 신고 있는데요. 눈치 없는 레이몬드는 그걸 또 기다리고 있네요. 독극물 덩어리인 담배까지 피우는 이 남자는 보기와는 달리 따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남자와 인사하고 헤어질까 궁리하는데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술 취한 듯 휘청거리더니 갑자기 뒤로 쓰러집니다. 레이몬드는 바로 달려가 그의 상태를 보고는 엘리너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죠. 하지만 엘리너는 21세기에 핸드폰도 없는 사람입니다. 레이몬드가 신고하는 사이 엘리너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어줍니다. 구급차가 왔고 레이몬드는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떠납니다. 주말 내내 여느 때처럼 입에 거미줄 칠 만큼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일명 불결한 흡연자 레이몬드가 할아버지 병문안 갈 거라면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샘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면서 엘리너 손을 꼭 잡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자신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을까? 엘리너도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을 만큼 따스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레이몬드와 자신을 커플로 착각한 할아버지에게 우린 동료일 뿐이라며 단호박 발언도 빼먹지 않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레이몬드가 펍에 들려서 맥주 한잔 하자고 하는데요. 펍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혹시 뮤지션 조니 로몬드와 같이 가게 될 때를 대비해서 연습 삼아 가기로 합니다. 레이몬드가 사오겠다는 걸 엘리너는 내심 주문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며 굳고 마다하고 자신이 맥주를 사오면서도 야무지게 또 그의 맥주값은 받아냅니다. 그녀의 진지하면서도 엉뚱한 모습은 웃음이 피식 나기도 하는데요. 레이몬드는 이처럼 사교성이라곤 전혀 없는 엘리너를 자신의 집에 초대도 해서 엄마도 소개해주고 정말 편견 없이 대합니다. 그렇게 이전에는 작은 친절과 사랑을 느껴보질 못했던 엘리너는 조금씩 자신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였나 돌아보게 됩니다. 게다가 오피스 매니저가 그만두는 바람에 사장님은 휴가도 한 번 안 쓰고 열심히 일한 엘리너에게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았냐며 그 자리를 제안했고 엘리너는 매니저로 승진도 합니다. 정말 이제는 그녀 인생에 찬란한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걸까요? 샘이 할아버지의 퇴원 파티에도 초대돼서 할아버지의 가족들과 인연도 생겼고 레이몬드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지병인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참석한 장례식에 레이몬드와 슬픔을 공유하면서 둘은 조금 진지하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레이몬드가 엘리너 얼굴의 상처에 대해 웃습니다. 레이몬드가 물어보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랄지 모욕을 주기 위함이 아님을 엘리너도 압니다. 그래서 덤덤하게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꺼냈는데요. 10살에 집에 불이 났고 그때 입은 화상 상처였으며 위탁 가정을 전전하면서 지냈음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조니 로몬드의 밴드 공연이 있어 참석하게 되는데요. 팀 해체 마지막 콘서트라지만 처음 가보는 콘서트라 잔뜩 기대하며 공연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여기저기에는 빈 보드카 술병들이 널려 있습니다. 엘리너는 남은 보드카를 더 들이마시고는 콘서트가 있던 날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생각한 조니 로몬드는 그저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그는 참 한심한 사람이었고 공연장에 와 있는 팬들에게도 무례한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바랬던 것인지 수치심과 경멸감으로 몸서리 쳐집니다. 콘서트장에서 자신은 완전한 혼자였고 실은 언제나 혼자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엄마 말대로 자신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테이블 위에는 진통제들, 날카로운 빵칼, 그리고 배수구 청소할 때 쓰는 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엄마와 대화해서 엄마는 늘 차갑고 잔인합니다. 언제나 딸에게 상처를 주며 자존감을 깎아내리죠. 엘리너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며 그저 쓸모없이 만들어진 인간이고 너무 못생겨서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귓가에 속삭입니다. 엘리너는 자신의 얼굴에만 흉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장에도 흉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심장에 약간이라도 손상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리로 사랑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랬었죠. 집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바로 레이몬드였습니다. 며칠째 회사도 출근하지 않는 그녀가 걱정되어 찾아온 건데요. 그리고 그녀의 상태를 목도하고는 진지하게 엘리너가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상담 치료를 권합니다. 사실 내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지 않고서는 내 삶이 진정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진정성 있는 레이몬드의 말에 그녀 자신도 내내 피했던 상담 치료를 받기로 합니다. 엘리너는 실컷 몰입해서 눈물 빼가며 상담사에게 얘기하는데요. 시간 됐다며 중간에 끊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불만하면서도 상담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삶의 본능은 그녀 마음 깊은 곳에서 엘리너가 달라져야 한다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 구원자가 뮤지션 조니 로몬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환상 속 인물이 아니라 그녀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여니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무너뜨려서 회사 직원들은 빨리 나으라고 꽃배달도 보내줍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따뜻하고 친절한 레이몬드가 엘리너에게 딱 필요한 선물을 해줍니다. 바로 아기 고양이였죠. 아기 고양이를 돌봐주면서 삶의 의미도 되찾고 또 자기를 의지하는 고양이에게 사랑도 느낍니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모든 종류의 것들을 물려받는다고 그렇게 엄마는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나쁜 사람일까봐 걱정한 엘리너. 그러나 상담사는 엘리너에게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라며 독립된 사람이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엄마와 정신적으로 분리되면서 마침내 과거 화재가 일어났던 비밀도 털어놓습니다. 엄마가 자신과 동생을 죽이자고 집에 불을 냈던 것이고 그 사고로 동생을 죽게 됩니다. 동생을 살리려고 했지만 어린 엘리너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이후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없었던 것이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성급하게 평가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의 삶의 전체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편견을 갖기에 충분한 시간이란 것은 없다면서요. 엘리너에게 손잡아준 레이몬드처럼 말이죠. 이제 엘리너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 말이죠.